네, 안녕하십니까. 일산청소학원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산청소학원 전략단임 강희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우리 고3 친구들 중에서 이제 수시 논술을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마련했습니다. 되게 이제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장기간 논술 공부를 한 친구들을 위한 또 전형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논술 전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수도권 대학 위주로 이제 인재를 선발을 하죠. 그래서 경북대나 아니면 부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문 논술은 언어 논술 위주고요. 자연 논술은 수리 논술 위주로 가고, 이제 그 메디컬 계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들도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뭐 높은 학교로 치면은 연세대학교, 그렇게 시작해서 광운대, 서울과기대, 뭐 아주대, 인하대 같은 일부 학교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번째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경쟁률이 매우 높은 아주 특징을 갖고 있죠. 심한 경우는 100을 넘어가죠. 그렇죠? 경쟁률이. 그리고 충원율은 반대로 낮은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건 수능 이후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44개 대학교 중에서 한 10개 정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수능 이후에 그 수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볼 게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의 편입니다. 2025학년도에 비해서 2026학년도 어떻습니까? 인원이 꽤 많이 늘었죠. 거의 1,3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자, 이렇게 인원 변화가 생긴 이유를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보시면요, 일단 2025학년도에서 2026학년도가 42개 교에서 44개 교로 더 많은 학교들이 뽑게 되었다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메디컬 논술 전형이 부활하거나 신설된 학교들도 꽤 있어요. 보시면은 덕성여대 약학과부터 시작해서 경북대 약학과까지 인원들을 또 논술로 뽑기 때문에 또 인원이 늘어난 게 있는데,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번에 국민대하고 강남대가 약수령 논술을 개설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원이 막 많이 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서경대 같이 인원이 막 200명 가까이 준 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자세하게 봐줄 필요가 있겠죠. 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같은 경우 바로 여기서 이제 논술 이제 전형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논술을 100%만 보는 학교들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또한 90만 보는 학교, 90, 80, 75 제일 적게 보는 학교들이 이제 논술이 70% 정도다. 즉 논술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타 10% 들어가는 종합평가나 출결을 파악하는 학교들, 이 학교들 출결이 너무 나쁘지만 않다면은 쓸 때 그런 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쓰는데 상대적으로 좀 불안 요소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수시 논술 전형 날짜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수능 전후로 간단하게만 얘기했습니다.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 수능 후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날짜에 쭉 보는 게 아니라 11월 15일, 16일, 22일, 23일 아니면 뭐 11월 29일, 30일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다 분산이 돼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전형을 확인하시거나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자료 같은 거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수능 전엔 10개 대학교, 가톨릭, 서경, 성신, 연세대, 상명대, 홍익대, 을지대, 단국대, 신앙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정도가 이제 수능 전에 보겠죠. 수능 이후에는 정말로 많은 학교들이 봅니다. 지금 딱 나열하더라도 34개의 대학교들이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수시 논술 쓸 때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시험별로 들어갈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학교들마다 시험 방법들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학교의 특징들을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열별로 논제 유형들이 정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 논술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언어 논술 중에서 통계 자료 활용, 그렇죠?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는 대표적으로 이화여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통계 자료랑 영어 제시문을 함께 활용하는 연세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형 논술, 자, 이거 수리 논술하고 좀 다릅니다. 수리 논술은 미적이나 뭐 이제 확통 그리고 기하까지도 들어가는 거에 반해서 수리형 논술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죠. 네, 그런 학교들을 선택한 데는 되게 상경 계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 2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대놓고 한양대 같은 경우 상경, 중앙대 경영 경제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수리형 논술을 따로 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쓰셔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약수형 논술도 있습니다. 자, 약수형 논술이 뭘까요? 바로 단답형으로 진행되는 논술 전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 정해져 있는 문제들을 싸그리 다 풀어서 정답을 낸다. 그리고 그 정답의 정답률을 본다. 이런 식으로 약수형 논술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논술은 크게 뭐 단답형 논술을 보는 약수형 논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글을 써서 서술해 나가는 그러한 언어 논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연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도출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또 평가에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나름의 정말 준비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수학 능력에 그런 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술이라는 게 논제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대학을 준비를 할지 잘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뭐가 있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고려대 같이 정말 4, 8이라는 아주 높은 그런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무라고 써 있는 부분, 밑에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또 어떻죠? 네, 굳이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하지 않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독특한 부분이 한양대가 원래 작년까지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3합 7이라는 나름 높은 그런 최저 학력 기준을 갖게 됐으니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연 같은 경우, 특히 자연은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메디컬 학교들 있잖아요. 메디컬 학과들의 최저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맨 위 왼쪽 보시면은 이화여대 의예과 4, 5, 그냥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세계 영역 등급 평균 1등급을 요구하는 가천대 의예과 이런 데들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연계든 인문계든 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판단해 주시고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을 보냐면요, 되게 6월달 성적과 9월달 성적을 보고 수능이 어느 정도 내가 최저를 충족시킬지 한번 유추해보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그리고 어떤 유형의 그런 논술이 그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됩니다. 자, 다음 볼 부분은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얼마나 그 대학교에서 실질 경쟁률을 변화시켜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3합 6에 나름 되게 높은 그런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를 합니다. 보시면요, 소프트웨어 학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률이 109.5에서 28.4, 즉 최저 충족을 못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거고, 심한 경우 유럽 문학부에 있는 러시아 문학, 요거는 어떨지 보이시죠? 34.4 대 1에서 갑자기 1.6 대 1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게 얼마나 수능을 잘 봐야,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이 두 가지, 대학별 고사와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 두 가지를 잘 잡아야 논술 전형에서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 논술학습과 최저 학력 기준이 항상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학원에서
단과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저희 학원에서 자랑하는 인문 논술, 수리 논술, 그리고 약수령 논술 선생님들입니다. 네, 윤여준 선생님, 이세호 선생님, 진영환 선생님, 김원충 선생님까지 아주 베테랑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수시 논술을 대비함에 있어 정말 많은 지식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첨삭을 해주실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단과를 통해 여러분들의 그런 수시 논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그렇다면 이건 네, 맞죠? 대학별 전형 준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하나가 더 남잖아요. 뭐죠? 맞아요. 뭐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우리 학원에서 아주 엄청나게 잘 준비해 줄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저희 학원이 재종반이잖아요. 그렇죠? 재종학원, 재수종합학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최저를 맞출 준비를 철저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ll-in-One이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네, 재수반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강사진, 동일한 관리까지. 네, 이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수시 논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학원 내원하시거나 혹은 저희 학원에 전화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수시 논술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한편으로 수시 논술도 어떻게 보면 수능의 연장선일 수 있어요. 그렇죠? 수능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서 올해 꼭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학원에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 상담하러 언제나 항상 와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좋은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